11월 9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올랐고 S&P 500은 0.09%, 나스닥은 0.07% 올라서 3대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상승 강도는 좀 약해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8거래일째 신고가입니다. 11개 섹터 중에 6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소재 섹터가 1.2% 올랐고 에너지도 0.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섹터는 1.5% 내렸고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도 1.4%, 0.9% 하락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 데 힘입어서 소재 섹터가 올랐습니다. 구리와 아연, 니켈 가격 등이 올랐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도 6.5%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메타로 바꾼 그 메타의 칩 수요 증가 기대로 AMD 주가가 10%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일론 머스크가 보유주식 매도를 묻는 트위터로 인해 5%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1.2% 올라서 배럴당 82.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183.1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크레딧 전략, 그다음에 산업기업, 해외 주식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 12월 정기 변경 관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허율 연구원입니다. 네, 12월 KRX 지수 정기 변경이 다가와서 관련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X 12월 지수 변경은 11월 중순에 발표가 되고 12월 12일 옵션 만기일 다음 날 발표가 적용이 됩니다. 이번 12월 정기 변경에서는 메리츠 금융, PI 첨단 소재, SL, 명신산업의 편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수시 변경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규 상장한 현대중공업은 편입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KRX에서 관련해서 공지를 냈는데 아직 언제 반영을 할지를 발표를 안 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제 카카오페이는 11월 23일까지 일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이내인 경우에는 편입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K텔레콤 분할에 따라서 SK텔레콤 및 SK스퀘어는 11월 29일 변경 상장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그대로 코스피 200에 잔류가 되고 SK텔레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동 주식 비율 변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유통 가능 주식 수를 고려한 유동 시가총액 가중 지수입니다. 지수 산출에는 개별 종목의 지수 반영 주식 수에서 유동 비율 주식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주식 수를 사용합니다. 유동 주식 비율에 따라서 지수 내 편입 비중이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 패시브 펀드들이 보유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만큼 유동 주식 비율 변경도 중요합니다. 몇 가지 크게 변동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SKI 테크놀로지의 경우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유동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MM의 경우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대주주의 대규모 CB 전환으로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서 KRX도 유동 비율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유동 비율이 감소하면서 인덱스 효과 역시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국내 크레딧과 글로벌 크레딧 위클리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국내 크레딧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정부가 다급하게 이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높고 약세였는데요.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그 매수 주체로 나섰지만은 크레딧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수 주체가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크레딧 시장의 투자 심리는 한겨울 얼음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근데 크레딧에서 어떤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다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악화되었다거나 이러한 이제 펀더멘털 이슈는 아닙니다.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는 어떤 투자 기회로도 좀 삼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 붓클로징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는 국채보다도 크레딧 투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연말까지는 크레딧 시장이 좀 더 약세를 보이다가 내년 연초 되어야 강세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진국 크레딧은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신흥국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특히나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 중에서도 부동산 섹터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 신흥국 쪽은 당분간 좀 변동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정도를 보고 투자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국채 금리가 내년 1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크레딧 중에서 글로벌 크레딧 중에서는 뱅크론 위주로 내년 1분기까지 투자를 권고드리고 내년 1분기 이후에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다시 미국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 스프레드 축소에 맞는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안이 좀 있을까요? 네,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가 되는 시기에는 크레딧 채권뿐만이 아니라 크레딧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를 이제 투자하면은 좋은데 지금 현재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지금 큰 변동성 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크레딧 스프레드는 추가적으로 더 축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단지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내년 1월 이후로는 축소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채권들 아니면은 이제 ETF 아니면 또 채권으로 구성된 관련된 펀드들에 대한 투자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부터 발표합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CJ제일제당 어제 장 끝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통운 제외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 증가하면서 낮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달성했습니다. 생물자원 부문은 베트남 셧다운으로 돈가가 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타격을 받았지만 바이오 부문이 우려 대비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이전부터 쭉 말씀드려온 것처럼 과거보다 라이신의 비중이 확연히 낮아지고 고마진 스페셜티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또 향후에도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높아진 수익성 레벨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은 국내는 가격 인상 효과가 잘 반영되고 있고요. 해외는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슈언스가 10월에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4분기부터 반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실적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우려 대비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또한 이 핵심 사업부의 이익 체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시켜준 만큼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메가스터디 교육 발표하겠습니다. 정지윤 연구원입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 3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960억 원, 영업이익 49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5%로 역대 최대 분기이익률 달성했습니다. 먼저 고등 부문은 아직 오프라인 학원이 100%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메가패스 성장세로 마진율 29% 기록했고요. 초중등 부문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 2분기에 마진율 29% 그리고 3분기에 30%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 부분도 흑자 전환하면서 마진율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업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 고등과 성인 시장 재편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고등 인강업계가 기존의 메가스터디 교육을 포함해서 4개사 경쟁 구도에서 이제 하위 사업자의 영업 중단 결정으로 경쟁 강도가 기존 대비해서 약화되고 있고 정시 비중 상승 등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월 14일에 오픈된 2023 메가패스 가격 인상과 더불어 패스 상품 믹스 개선 효과를 통해서 올해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내년 고등 부문은 두 자릿수 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부분 역시 본업인 공무원에서 내년에 7급 그리고 9급 시험 과목이 바뀌면서 기존과 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동사는 이제 외형 성장에 좀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올해 3분기 공무원 부분 누계 매출 성장률이 거의 120%에 그 전년 대비해서 120%에 달하면서 현재 영업 상황 속도라면 2023년에는 연간 BEP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희 주가 보시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3분기 최대 실적으로 단발성이 아닌 이익 체력을 한 번 더 증명했다고 보고 있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2022년 PER 8배 수준이라서 지속 매수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 4분기 실적에 뭐 계절성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가장 비수기이고요. 일단 가장 그 매출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등 부분이 수능이 끝난 이후로는 거의 영업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4분기 실적 자체는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원스 발표하겠습니다. 손세훈 연구원입니다. 네, 아이원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 일단 두 종목인데요. 월덱스하고 아이원스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아이원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423억 원, 영업이익은 93억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글로벌 1위 장비 회사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1위 장비 회사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관련 없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 회사는 뭐 국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TSMC든 뭐 글로벌 파운드리든 전 세계 반도체를 대상으로 장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장점 때문에 아이원스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해서 파운드리 투자가 각 반도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 아이원스도 낙수 효과를 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고객사 전용 라인이 수율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밸류에이션 영역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7.4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일단은 이 회사가 쿼츠 소재로 된 쿼츠 소재를 대체하는 소재를 좀 개발을 했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글로벌 장비 3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테스트는 긍정적으로 다 피드백을 받아서 좋은 상황이고 일단 또 2차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 3분기 정도에는 양산에 대한 가시성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예전에 TCK가 SIC 포커스링을 대체했을 때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됐었는데 아이원스도 그런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아이원스랑 월덱스 추천하고 계시는데 주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거든요. 최근 좀 이 정성 시장 특징이 어떤지하고요. 또 저희 스모캡 팀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최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말고 좀 많이 소외됐습니다. 관심이 좀 많이 없는 편이고 좀 수급적으로도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은 좀 없습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나가면 테마주의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NFT 관련 테마들이 최근에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시나리오 발표를 했죠. 그것 때문에 좀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 테마주가 좀 최근에 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리오프닝 또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펀드멘탈이나 이런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테마주의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짧게 움직입니다. 지속적인 장기 성장성보다는 테마 이슈에 따른 짧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NFT 테마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친환경 테마는 계속 좀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 쪽 관련해서는 계속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던 제이시케미칼 그리고 인선 ENT, YNT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펀드멘탈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제 내년에 비메모리 쪽 관련 회사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찾으면 방금 말씀드린 아이원스나 월덱스 같은 회사들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 마이데이터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가 12월 달에 시행이 되면 분명히 또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지만 쿠콘, 아톤, 파수 이렇게 좀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주식 미쓰비시 상사는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